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황다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초기 사업자들이 좀 힘들고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다 기계화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이제는 로봇과 경쟁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휴게소에 갔는데 로봇이 커피를 볶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고 이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시간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소유자의 종말에서 제러미 리프카는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의 시장은 네트워크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소유는 접속으로 바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공급자,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경영을 더 선호할 거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이제 더 커질 것이고요. 이제는 미래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힘이 있고요. 사람과 사이에 연결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로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안 좋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이 100세 시대에서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지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소수만 부자로 사는가?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제도에서 경남 거제도에서 장사를 했지만 제가 왜 성공할 수도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 책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흐름에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5만 개의 직업으로 나눠진대요. 딱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봉급자 생활자, 그 다음에 S사분면 자영업자 전문직, B사분면 사업가, I사분면 투자가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봉급생활자 S 자영업자 전문직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동수익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구조고요. 수입에 한계가 있고 자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는 끊임없이 내가 물통으로 내가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교육과 수단을 통해서 이 반대쪽 분면으로 넘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가 투자가 시스템 수입을 이제 만들어라고 하고 여기에 가야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플랫폼 전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여기 어때?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이 음식점을 갖고 있거나 택시를 갖고 있거나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플랫폼인데 저희 체이온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식품, 그다음에 생필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거를 쓸 사람들을 회사하고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코스메티컬 부분에서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은 OIC 성형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리셀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을 세포를 되돌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아톡스 조리수 제로클, 아톡스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47 베일 라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콜라겐, 그 다음에 한 끼 식사 대용 다이어트 식품, 뿌리는 복토스 리세톡, 샴푸 트리트먼트, 해나 침량이 들은 콜라겐, 칼슘 미네랄이 든 콜라보 커피, 유산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평생 소비하고 쓰고 먹고 바르는 제품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소비자와 회사랑 연결을 해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프로슈머, 이거는 바로 평생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안 쓸 거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제품들로 인해서 광고를 하고 사람들하고 연결을 함으로써 광고 수수료를 받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것에 100%를 갖는 것보다 100명의 일한 것에 1%를 갖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사업 마인드를 그대로 비즈니스의 복제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소득이 되고요. 판매 소득이 아니라 복제 사업, 교육 사업,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프로슈머들이 전통 유통업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죠. 그리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점점 불안해지는 21세기에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으로 갖고 있는 독립적인 자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나이하고 학벌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을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구정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연금 속 소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계속 소비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돈으로 돌려받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소비만 하는 건 그냥 지출에 불과하죠. 하지만 어차피 내가 지출을 해야 될 거라면 이제는 돌려받는 게 현명한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돈 잃고 빚지고 사람 잃는다는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너무 듣다 보니까 아예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거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검토를 해보는 시대인 것 같고요.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명확하지 않은 비전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미래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고야 말겠어, 갖고야 말겠다라는 나의 확신 그리고 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자에게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부신 사람이 되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죠. 혹시 사장님들 꿈 있으신가요? 꿈?
처음에 저도 생소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지 뭔가 꿈을 꾸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 최희연 안에서 꿈이라는 걸 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장. 그게 꿈인 것 같아요. 제 꿈은 이 최희연 안에서 최고 직급자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빠졌지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 애들이 뭔가 꿈을 갖고 도전할 때 그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갈 거지만 그리스의 산토리니 꼭 가서 이런 파란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희연이 와서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렵고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도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최희연 안에는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가치를 가르쳐주는 PSC라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직급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PSTC라는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앞에 서면서 알아가고 저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한 멋진 엄마,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 속에서 지나왔던 나의 추억을 뒤돌아보면 나라는 황다영이란 사람도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문득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먼저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최희연을 만났을 때 꿈이 뭐예요? 라고 이제 함영수 스폰서님이 물으셨을 때 대답을 선뜻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거를 한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내가 뭔가 간절한 마음도 없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꿈을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월 1억을 벌 거다라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의 꿈이지 그 사람들의 비난과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꿈. 그래서 남이 아무리 비웃더라도 진짜 내가 갖고 싶은, 원하고 싶은 꿈을 먼저 한번 꾸시면서 내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게 되면 그것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체인을 시작했을 때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해서 강주로 왔는 케이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이연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라면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을 보고 또 보면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없는 그리고 거절 없는 성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봐야 내가 절실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서 성장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빨리 받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멈춘다라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꿈을 노트에 적고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체인을 시작했을 때 냉장고나 집에 화장실에 나의 꿈을 그려서 오려서 붙이고 글로 써서 계속 시각화하고 눈으로 보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믿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극복해야 될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타인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진짜 나의 장애물을 내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뒤돌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걸 찾고 어떻게 하면 성장이란 걸 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초대죠. 그죠? 근데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단 작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명단 작성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나의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명단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님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미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명단 작성을 한 50명 정도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순위 20명을 먼저 정하고 나서 1차 미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1차 미팅은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폰서님하고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 상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미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막 초대나 이게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니즈 파악은 뭐냐?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돈인지 피부인지 건강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컨디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가실 때 편안한 막 이렇게 추리닝 복장이나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첫 이미지,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부터 프로다운 외모와 복장을 갖추고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이 스토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체인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에게 질문과 경청, 칭찬을 통해서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하러 갔을 때 결과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막 모세혈관이나 뭐 사업 제안서나 이렇게 가방을 바리바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휴대폰만 간단하게 들고 가시면서 상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간지러운지 끌어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컨택을 하기 전에는 명단 작성과 그리고 1차 미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먼저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선뜻 사람들이 말을 못 꺼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먼저 없애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부터 쌓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보상 플랜이라든지 호전 반응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을 내가 먼저 지식을 쌓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서스럼없이 대화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좀 더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막힘이 덜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지식을 쌓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미팅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큰 세미나나 그리고 센터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미팅을 참석하셔가지고 제품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사업 설명을 내가 100번 정도를 듣는다는 마음, 나의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듣는 게 많다 보면 입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한 두세 번 듣고 나서 다 안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말로 내뱉지 못한다라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최희연에 대한 보성 플랜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들으면서 말로 내뱉어 보는 겁니다. 그때 말로 제대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줌 방송에 참석도 매일매일 하지만 미팅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통해서 교육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알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큰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 보면 타인의 경험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과 음성 파일을 꾸준히 듣고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저도 책은 체인에 와서 처음 읽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성공자가 된다 하길래 저는 읽긴 했지만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나의 머릿속에 조금씩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으면서 각인이 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성공자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생각,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책에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성장이라는 걸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적과 내적을 성장을 가장 할 수 있는 게 책과 음성 파일을 꾸준히 반복으로 듣고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을 없애고 긍정의 생각으로 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힘들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나의 믿음과 신념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은 긍정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부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이게 긍정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습관으로 갑니다. 현재 내가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라면 이 긍정의 마인드로 내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나의 본능을 지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컨트롤, 그 다음에 표정.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인상을 쓰고 막 이러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도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맴돌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면 미팅 참석은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굳이 안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뭔 일이 생기거나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방법부터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책과 음성 파일의 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공적인 행동 습관으로 나를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되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만나서 거절을 받아서 짜증난다,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 이게 감사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천성은 바뀌진 않지만 인성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답인 것 같아요. 교육과 훈련, 책, 멘토를 통해서 인성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최이은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 스폰서님들 보시면, 그리고 리더님 보시면 끊임없이 배우고 더 많이 책을 읽고 음성 파일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포용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릇도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인성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걸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책과 음성 파일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 사업 같지만 인성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그리고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컨트롤, 자기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인성 사업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컨택을 1차 미팅을 했잖아요. 했을 때 내가 접촉하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를 어떻게 하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데, 제가 말했듯이 1대1 미팅을 진행을 하지만 이거는 결과가 아닙니다. 씨앗 뿌리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고 제품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획수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 존재를 하죠. 10명을 만났을 때 8명이 거절을 한다. 그리고 2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20명을 만났을 때 4명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씨앗 뿌리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씨앗 뿌리기를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과 경청, 칭찬,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뭔가 부엌거리로 뭔가 찾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지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야, 18만 원 투자로 제품을 이용해서 하루 한두 시간 투자하고 한 달에 120에서 200만 원 정도 연금성 소득이 발생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보자가 아닙니다. 질문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냥 확답을 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거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거절이 없죠. 질문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연금성 발생이 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게 있냐고?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냐고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제품, 뭐 보상 플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친구야 잘 모르니까 네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냥 네가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어때, 친구야? 그랬을 때 그 다음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연결하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대 시 팩트 사항은 내가 하루에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해서 하루에 무조건 3, 4명을 만나서 내가 씨앗 뿌리기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1시간 내에 니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3,000%로 빠지게 돼요.
다른 얘기가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시어머니 얘기,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니즈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떠한 질문을 하겠다라는 걸 나의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즈 파악을 하고 나서 나의 why,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그 상대하고 저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본인의 얘기를 서스럼 없이 꺼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고 사업을 이렇게 전달하고 니즈 파악을 하시는 거지, 설득하고 막 부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거.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해보자, 가보자가 아니라 너는 어떨 것 같아? 가볼래?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알아봤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리고 친구가 스폰서님과 미팅을 하려고 했을 때 양자택일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양자택일법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 제대로 알아보려고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야, 월요일과 금요일 이 둘 중에 너 언제가 괜찮아? 그러면 그 친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월요일은 내가 뭐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금요일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친구가 금요일 오전 오후 너는 언제가 괜찮냐?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오전에는 내가 병원도 갔다 오고 한 오후 2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내 입으로 얘기한 거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 2시가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자리에서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하시건 이렇게 약속을 바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전화하셔가지고 스폰서님, 친구가 이렇게 부업적으로 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 쪽으로 궁금해하는데 스폰서님 혹시 금요일 2시 시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진행이 가능하다 했을 때 끊고,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정말 바쁘시고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내가 정말 감사한 분인데 이때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폰서님 프로모션. 나를 위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스폰서님께서 금요일 2시에 시간을 빼시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스폰서님, 본인, 친구, 이렇게 3명이 함께 약속을 하게 된 거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친구야, 내일 오후 2시 잊지 않았지? 여기에 주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어떻게 하는 거야. 안내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꼭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금요일 2시에 약속을 해놓고 당일날 2시 정각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다 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깜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날 재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분짓지 마십시오. 근데 보통 초기 사업자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스폰서님, 저분은 사업하실 분, 저분은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사업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럴 때 항상 문태경 리더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문태경 리더님은 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멋진 리더, 제주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엄청 멋진 리더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때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을 지었다라면 문태경 리더님은
이 체인에서 리더로 성장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분 짓지 말고 꾸준하게 전달하시고 스폰서님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연결했을 때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호일러 법칙은 미팅의 확률을 높이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스폰서, 그 다음 B, 나, C, 예비 사업가, 초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B의 역할입니다. 이 B의 역할은 중매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스폰서님과 이 초대자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미팅을 연결할 건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때는 연결자한테는 스폰서님을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무시하면서 그냥 친구야 들어봐 이게 아니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체인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이 먼 곳까지 후원하러 오시고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폰서님이니까 야, 이 시간 정말 귀한 자리야. 너한테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는 자리니까 네가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께는 이 C의 모든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분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먹은 적은 있는지, 그리고 관심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런 걸 알아야지 스폰서님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간지러운 부위를 끌고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초기 사업자들은 그냥 스폰서님 누구 이렇게 미팅 있습니다. 미팅 연결 사업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마시거든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길어지는 게 스폰서님이 니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네트워크 관심이 있는지, 제품은 써봤는지,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미팅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폰서님께 이 C의 모든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 사람의 간지러운 부위를 바로 끌고 줄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지만 그 사람이 더 관심 있게 듣습니다.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미팅의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죠? 아시죠 다들? 그래서 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미팅은 결과를 막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배우시는 자리예요. 근데 이때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막 움직이십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고 정신이 더 산만하시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화를 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러시면 미팅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다가도 막 끼어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잠시만 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무리 하실 말씀이 많더라도 압니다. 체험 사례를 막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 마음은 알지만 잠시만 자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연결했을 때는 그때는 스폰서님의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폰서님 얘기하실 때는 끼어드시면 스폰서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또 막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도 초기 사업자 초기 사업으로 진행할 때 스폰서님이 미팅할 때 계속 끼어들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제가 알고 이렇게 시스템에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잘 몰랐던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C가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시는 겁니다. 그냥 스폰서님이 얘기하실 때
경청도 하시고 메모하시고 저는 막 녹음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스폰서님이 이럴 때는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아, 스폰서님 이럴 때는 이런 화법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막 배우려고 메모도 하면서 음성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배우는 자리. 왜?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파트너의 후원을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의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확신은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결제를 받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초대자한테 친구야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넌 어떤 것 같아? 물어보시고 나랑 함께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줄게. 나의 확신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후속 조치는 48시간 이내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처음에는 긍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으로 간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부정의 힘이 더 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지만 혹시 그 자리에서 잘 안 되더라도 다음 날 만나러 가셔야 돼요.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어떻게 생각해봤어?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친구야 나 이 근방에 왔는데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해서 어떻게든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 친구한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아니면 친구야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이렇게 확신을 다시 한번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폰서님과 미팅했는 이 자리에 차값은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스폰서 아닙니다. 스폰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내가 초대자, 연결자, 내가 내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한 자리인지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스폰서님은 그 바쁜 시간을 빼서 쪼개서 나를 도와러 와준 감사한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스폰서님이 돈 잘 버니까 커피 사달라 밥 사달라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올바른 미팅으로 그룹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이 많을수록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절을 많이 받아봐야 거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행동을 안 해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계속 행동하시면서 시스템에 계속 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파트너들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이 아닌 해결의식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해서 안 돼. 이렇게 진행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폰서님과 카운셀링을 하면서 방법을 자꾸 찾아가시는 해결의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그거를 나부터 하시면서 그룹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인맥도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저는 인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데 잘 팔 수 있을까?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과 인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아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배우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만이 사업을 잘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건강,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돈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이렇게 누구나 꿈꾸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생각을 변화하면서 꾸준하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돈과 시간을 함께 내가 갖고 싶으면 꾸준하게 지속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지속되는 사람만이 이런 돈과 시간에 여유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은 부자는 다르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노동 수입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권리, 인쇄 수입을 통해서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체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부자의 복제 수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누가 변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납니다. 저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진짜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초대, 미팅과 초대 강의를 준비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놓치고 갔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부의 복제 수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과 돈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이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죠. 저희는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믿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거절이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꾸준히 진행하면서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전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 스폰서님, 함영서 스폰서님과 이수희 스폰서님, 황아랑 스폰서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꿈을 이뤄가며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